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체감하는 전지구적 화두가 됐습니다. 기후위기를 몰고 온 탄소, 탈탄소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방안을 찾는 국제포럼이 포항에서 이틀간 열립니다. 산업도시 포항은 탈탄소 달성은 물론 국제포럼과 같은 전시 컨벤션을 도시성장의 축으로 삼고자 야심찬 첫 발을 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관세 전쟁과 탈탄소 압력,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업계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유럽 철강 중심지 룩셈부르크가 철강 산업을 버리고 금융허브로 전환해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고 해서 포항이 룩셈부르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철강을 포기하면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US 스틸을 되살리려고 기를 쓰고 일본이 포스코에 밀린 신일본 제철에 2035년까지 3조 엔을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포항도 예외일 수 없는 지방 소멸 시대. 포항은 수소 환원 제철 등 녹색 투자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포항이 고부가 철강, 그다음에 그린 스틸, 배터리, AI 등등 연관 산업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고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산업계, 학계. 기후위기 극복에는 도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온실가스의 70%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만큼 포항이 나서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 지역정부,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포럼이 매우 중요하고 포항시는 전시 컨벤션 센터인 포엑스가 내년 말 완공되면 이 같은 국제 포럼을 정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보스 포럼처럼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 또 관계, 정계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논의하는 그런 포럼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에서 처음 열린 세계 녹색성장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기구, 산업계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녹색성장 협력 전략,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실천, 해양 생태계 블루 카본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촉발 지진에 따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포항지진 범대본과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촉발지진 범대위는 대법원 상고를 전제로 변호인단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 스스로 촉발지진이라고 해놓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퓨처엠 등 2차 전지 소재 3개 그룹사에 1조 원 가까운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는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을 기회로 삼아 선제적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철강과 함께 포스코그룹의 양대축으로 떠오른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매출이 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고 2천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해 올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은 농민보다 피해 보상이 더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불탄 나무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수십 년 된 나무에서 나던 송이 보상은 최대 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임업인이 된 김영옥 씨. 종일 산에서 일하며 송이산을 가꾸고 표고버섯과 고사리를 키웠습니다. 요래 잘라보고 또 그 다음에 송이 나는 거 보고 자르고 이렇게 나무 하나 가지 하나까지도 한 번 안 치거든요. 송이산에는 고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조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산불은 송이는 물론 아끼던 고목까지 김 씨의 소유 살림 19헥타르를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조경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갖다 옮기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팔 건 아니지만 그 줄로 얘 이름이 5천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안동 시내의 한 음식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힘내 일해보지만 복구 비용을 생각하면 희망을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송이는 복구단가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2인 기준 생계비 20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송이를 제외한 임산물 8개 품목에 대해선 국가가 씨앗과 묘목 구입 비용을 지원해 준다지만 임산물은 나무 특성상 재배에 수년이 걸립니다. 비교적 생장이 빠른 산양삼도 5년은 넘겨야 하고 수액과 송이를 얻으려면 나무의 수령이 수십 년은 돼야 합니다. 생전에 복구가 완료될지도 불투명한데 피해 나무를 베는 정리 작업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헥타르당 조림비를 1,500만 원을 지원한다면서도 이보다 2배 가까이 드는 제거비 지원에 대해선 아직 말이 없습니다. 임업인들은 농업처럼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기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림 피해 면적 조사에 그쳤는데 임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림만이라도 수종별 피해 그루 수와 수령을 조사해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농업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 보상도 되고 보험도 되는데 우리 임산물이나 이 목재 이것도 농업 경영체에 다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보상도 아예 접수도 안 받고 또 산정도 안 되고. 제대로 된 피해 조사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임업인들은 자체적으로 경북 산불 임업인 피해자 협회를 꾸리고 지속적으로 생존권 보장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울릉도의 전통 어선인 떼배 태하호가 울릉도 북면 한포리항구에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울릉군은 떼배를 이용한 울릉도 돌미역 채취 계승 사업이 2021년 동해안 최초의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떼배 제작에 착수했으며 건조한 떼배 태하호는 체험학습과 축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떼배는 안반이 많은 울릉도 연안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던 전통 어선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어업 활동은 물론 연안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됐습니다.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 포항 경북교육청 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우수교원 32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경북교육청이 창단한 장애인 예술단인 오눌림 앙상블의 연주와 스승의 날 쇼츠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해 포항 지역 군소음 피해 보상금 규모가 4,651건에 11억 8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까지 개별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60일 이내 환경정책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오천읍과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등 군용 비행장 지역과 군사격장 인근의 흥해읍, 장기면 일부가 군소음 피해 보상 지역입니다. 시행 1년도 남지 않은 통합돌봄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시범사업 꼴찌인 경상북도에도 실천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재명, 권영국 2명의 후보만 통합돌봄 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다른 후보들은 언급조차 않거나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0개 지자체 중 경상북도는 의성 등 4곳에 불과해 고령화가 심각한데도 참여율은 18.2%로 전국 최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도로 복구에 속도를 냅니다. 최종 확정된 도로 분야 복구비는 국비 117억 원을 포함해 총 160억 원으로 위임국도 2개 노선 14지구, 지방도 8개 노선 28지구에 복구 사업을 벌입니다. 3월 초대형 산불로 도로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는 응급복구를 우선 시행해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이번에 복구비를 확보함에 따라 낙석이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도로 비탈면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국회 산불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경북 출신 김형동, 임미애 의원은 여야 간사로 각각 선출돼 피해 복구와 입법 대응에 나섭니다.
산불특위는 산불 이재민들의 삶은 여전히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든 상태라며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 산불 재난 종합대책 수립을 예고했습니다.